마케팅에 대해서 안 한 거를 후회하지 않나? 솔직히 후회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언젠가 한 번쯤 연애 고민 상담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왜냐면 저는 그런 걸 잘 못하지만 우선 지금 세수를 딱 하고 왔는데 저 요즘에 진짜 피부 괜찮지 않아요? 작년 7월, 올해 7월이랑 비교를 했을 때 피부 상태가 너무 심각할 정도로 차이가 나서 영상으로 좀 풀어보고 싶은데 계속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니스프리의 블랙티 유스 인행싱 트리트먼트 에센스. 올해 2월 정도부터 이니프렌즈라는 걸로 활동을 해서 이니스프리에서 시딩을 계속 받고 있는데, 요번 달에 보내주신 제품이에요. 얼리 안티에이징에 되게 관심이 많은 시기였는데 딱 요거에 되게 가벼운 항산 에센스라고 해서 아침에 스킨케어 첫 단계에 시작을 해주면 괜찮더라고요. 한 겹만 발라주면 그냥 약간 좀 산뜻하게 끝나는 그런 느낌인데, 2겹 정도 발라주면은 결을 좀 빛나게 만들어주는, 그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운 느낌으로 좀 마무리가 되거든요. 안티에이징 제품들을 저는 좀 쓰기가 부담스러웠던 게, 요즘엔 좀 덜해졌는데 안티에이징 제품 하면은 약간 되게 엄마들이 쓰는 제품이다 라는 느낌이 강해서 무거운 사용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얼리 안티에이징 제품들은 좀 그래도 타겟층이 많이 어려져서 그런지 되게 가벼운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여름에 그냥 사용하기에도 딱 부담스럽지 않은 에센스 제형인 것 같아요. 에센스 하나 발랐는데 3분이 벌써 지나버렸는데, 제가 오늘은 진짜 할 말이 많아서 웬만하면 화장품 얘기는 많이 하지 않고 저의 근황 얘기를 많이 해볼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피치의 나트로덤을 발라줄게요. 이거 지금 좀 많이 썼는데 몇 달 전에 광고했던 제품인데, 이거 진짜 요즘에 저 스팟에 너무 좋아서 요것만 쓰고 있어요. 로론도 소개를 해드렸고 이렇게 앰플로 된 제품도 소개를 드렸는데, 로론을 남자친구를 줬어요, 써보라고. 남자친구도 피부가 되게 좋은데 코 부분이나 여름에 이렇게 딱 특정 부위에만 여드름이 가끔씩 올라오는 그런 피부인데, 이거를 쓰고 여드름이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여드름이 난 부위에도 효과가 있지만 약간 예방 차원에서 써줬을 때 효과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진짜 지금 완전 깨끗한 거 보이시나요? 닥터 오라클의 센텔라 바이오 앰플 발라줄게요. 이것도 이제 그때 광고를 했던 제품인데, 사실 앰플이 쓸 때 큰 차이가 없는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광고나 이런 소재로 가져오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진짜 그냥 딱 무난하면서도 딱 피부가 정말 안 좋을 때는 효과를 막 주는 그런 제품이라서 그때 소개를 드렸던 제품이거든요. 제 화장대에 결국에 남는 제품들은 내 피부에 일정하게 데미지를 끼치지 않는 그런 제품들이 결국엔 화장대에 남는 것 같더라고요. 저 진짜 앞으로는 화장품 얘기 안 하고 제 근황 얘기 좀 해볼게요. 마녀공장 파데프리 선크림. 저번에 내고왕 하면서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 그냥 생각보다 괜찮아서 되게 요즘 잘 쓰고 있어요. 진짜 파데라고 해도 믿을 만한 파데 색깔인데, 퍼프로도 발라보고 막 스패츌라로도 해보고 그랬는데 솔직히 다 귀찮고 그냥 손으로 해주는 게 최고예요. 근데 손으로도 잘 발려야 좀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손으로 했을 때 그냥 쓱쓱쓱 잘 발리더라고요. 밝은 21호인데 이게 발랐을 때는 커버력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딱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는 정도예요. 한 겹 발라주면 이런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발라준 다음에 이렇게 밝혀줘야 되는 부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만 한 번 더 발라주면은 얇은 쿠션을 바른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블로그나 영상을 좀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화장품 회사를 다녔었잖아요. 인턴도 여러 번 했었고 정직원으로도 좀 짧은 기간이지만 있었는데, 제가 진짜 제대로 전직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힘든 게 되게 많았거든요. 마케터라는 직업 자체가 저는 되게 다른 직업에 비해서 창의적인 아웃풋을 많이 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세상에 A부터 Z까지의 스위치가 있으면 그 스위치를 다 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뜩이나 제가 좀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성격이. 그 예민하다는 게 막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런 거에 되게 반응이 좀 더 크게 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딱 했을 때 저한테 그게 더 크게 느껴지고, 세상의 자극에 되게 예민한 편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A부터 Z까지 스위치를 켜고 사는 삶이 솔직히 재밌거든요. 그러는데 되게 힘들어요, 그렇게 사는 게. 그러니까 피곤해요, 그 삶이. 결국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시골에 내려가서 큰 집을 짓고 남자친구랑 같이 사는 그런 건데, 그거를 이루기엔 너무 뭔가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냥 뭔가 거기서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케터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고 혼자 스스로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소서도 넣고 면접도 보러 가고 그랬었는데, 제가 회사 경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했던 일들이 다 사기업의 일이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사기업이 존재하는
존재하는 목적이랑 사회복지기관이 존재하는 목적이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조하는 역량이나 지원자한테서 기대하는 모습들이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면접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사회복지 관련된 경력이 없어서 면접에서 따로 뭐 더 할 말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다른 일을 하다가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을 별로 좋게 안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뭉뚱그려서 썼어요, 이야기를. 그러니까 왜 사회복지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썼거든요. 그냥 남들이랑 잘 묻어갈 수 있는 얘기들을. 근데 그게 이제 그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는데 이 사람 뽑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 내가 좀 더 솔직하게 내 얘기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좋아했던 마케팅이었고, 그중에서도 화장품 마케팅을 좋아해서 화장품 업계에만 있었는데 일을 하면서 가치관의 충돌이 있었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지에 대해 생각을 해봤고, 그러다가 사회복지사를 전향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좋게 봐주셔서 면접 기회가 왔던 곳도 있었는데, 그 전에 제가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게 되어서 잠깐, 지금 일하는 곳은 협회예요. 그냥 알바처럼 일을 하고 있어서 업무가 그렇게 크게 막 힘들지는 않고 그냥 계속 반복이 되는 업무인데, 하면서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되게 생각보다 예쁘지 않아요? 되게 얇고 묽은 파데를 발라준 느낌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쁘고 이제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래서 영상을 많이 못 올렸었고, 근데 이제는 그래도 주말에 좀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면접이랑 이런 것들 계속 보면서 느낀 게, 제가 화장품에 대해서는 정말로 진짜 앞에 100명이 계셔도 할 얘기가 정말 많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만큼 사랑하는 그런 카테고리니까. 근데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한 것도 부족하고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상대적으로 좀 짧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식이나 경험의 그런 깊이가 풍부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면접을 잘 보고 이 분야에서 또 다시 내 경험을 쌓아가기 위해서는 내 인생과 내 가치관의 전반적인 거를 좀 사회복지학적인 관점으로 풀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전에 면접을 보거나 할 때는 계속 제 인생을 화장품 마케팅적인 관점으로 정말 많이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풀어나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접에서 질문이 와도 가장 나다운 답변을 할 수가 있었는데, 뭔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답변이 좀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저는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노인복지 쪽이거든요. 노인복지 쪽으로 취업을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저의 오랜 구독자분이 저한테 DM을 주셨어요. 화장품 업계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제가 되게 좋은 관점과 그런 마케팅적인 그런 관점을 갖고 계셔서 어떻게 그거를 기르셨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사실 제가 뭐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 제 선에서 되게 열심히 답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또 마케팅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됐고, 가끔씩 그런 생각을 혼자 스스로 하거든요. 마케팅에 대해서 안 한 거를 후회하지 않나? 사회복지사라는 그 업계에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소속되어 있지 않을 때는 좀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이게 결국에 내가 돌고 돌아서 해야 되는 직업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솔직히 후회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진짜. 그걸 더 후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분명히 제 안에도 어딘가에 마케팅적으로 뭔가를 풀어나가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저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풀어나가는 곳이 저는 유튜브거든요. 온전히 내가 컨텐츠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고 마케팅적으로 내 삶을 풀어나갈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까, 저는 사회복지사로서의 또 새로운 걸음을 나가 보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소식을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오늘은 어디를 가냐면, 남자친구랑 이제 주말에 데이트를 하는데 헤이리 마을을 가요. 파주 헤이리 마을. 지난주에 주말에 가려고 했어요. 근데 지난주 주말에 비가 온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갔는데 안 온 거예요, 비가.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갑니다. 원래는 헤이리 마을을 갈 때 제가 쏘카를 빌려가지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운전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에요. 본가 내려가면 부모님이 계속 운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셔서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옆에 사람이 없으면 못하고, 그리고 서울에서 운전을 안 해봤어요. 근데 서울이 차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무서운 거예요. 제가 도로 연수도 받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파주를 원래는 차를 끌고 가려고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그때 못 갔고 이번 주에 가야지 했는데 경기버스 타고 가는 게 그냥 시간도 똑같이 걸리는데 쏘카 빌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버스 타고 가기로 했는데 되게 마음 편한 거예요. 운전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 혹시 쏘카를 빌리게 되신다면 절대로 지하 주차장에 있는 거는 끌고 가시면 안 돼요. 초보는 특히. 근데 차가 지하 6층에 있는 거예요, 주차장에. 6층에서 끌고 올라가는데 일단 거기서부터 눈물이 났고요. 어찌저찌 주차까지 다 해가지고 반납을 하긴 했는데 초보분들이시면 주차장이 서울 주차장이 그리고 더 좁대요. 최근에 남자친구에 관련된 영상이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브이로그나 이런데. 저한테 되게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영상을 보면은 이제 대충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게 대충 느껴지잖아요? 근데 저는 남자친구를 만나고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성격이. 좀 좋은 방향으로. 예전에는 제가 모든 제 온 세상의 관심이 저였거든요. 진짜 이게 좀 민망하긴 한데 그냥 진짜 모든 세상의 관심이 다 저였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좀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도 확인하기가 좀 어렵고 그거를 좀 계속 밖으로 좀 꺼내주는 사람이에요, 남자친구가. 그리고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막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결국에 자기 안에 있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영상을 한 번쯤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솔직히 마음의 여유가 없었거든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내 친구들은 그냥 지금 다 그냥 원래 가려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나 혼자 이렇게 삽질하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다키스타워라고? 거기서 결국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성공도 실패도 영원하지 않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용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좋았던 감정도 슬펐던 감정도 절대 영원하지 않고 끝이 늘 있고 그 끝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저한테는 그런 존재예요. 되게 고맙고 성숙한 사람이라서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저를 되게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만남이 너무너무 좋아요. 만족스럽고 동네 친구 예은이가 한두 달 전에 만났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언니 되게 많이 바뀐 것 같다고. 그리고 언젠가 한 번쯤 그냥 늘 재훈이도 영상을 챙겨보니까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왜 자기를 좋아하냐고 이렇게 가끔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일단은 진짜 많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고 다른 경험을 쌓아온 사람이다 보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가는 방향성이나 가치관이 되게 비슷한 게 많아요. 어떤 얘기를 할 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들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잘 맞는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재훈이를 만나면서 사람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워요. 네, 그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가장 나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저를 가장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기도 하고 뭔가 편견을 갖지 않고 늘 판단하지 않고 그냥 봐주고 그래서 언젠가 한 번쯤 연애 고민 상담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왜냐면 저는 그런 걸 잘 못하지만 재훈이가 진짜 잘해줘요 그거를 그런 거를 한 번쯤 해보고 싶은데 궁금하신 분들 있다면 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엄청 대단한 얘기를 하려고 되게 가져왔는데 막상 해보니까 되게 두서없이 끝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오늘의 준비한 이야기 보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약간 좀 너무 갑자기 급하게 끝내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 저는 약간 머리를 다 하고 나서 입술을 바르는 그 희열감을 되게 좋아해서 머리를 다 하고 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게요. 머리를 하고 왔는데 저 머리 진짜 많이 기르지 않았어요? 라네즈의 뮬리 크로케랑 맥의 스테이 큐리어스 진짜 예술이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줄게요. 이 가방을 매줄 거예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색깔이 딱 잘 맞아서 이렇게 매주고 긴 영상을 끝까지 봐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